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명령하고 시행 10분 전에 공습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란을 최대 압박해 핵 협상을 미국 입맛대로 다시 하기 위한 일종의 전술이라고 말하지만 극단적인 전술 결과가 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란과 미국은 오늘도 미국 드론 격추 지점을 반대로 말합니다. 이란은 스파이 드론이 호르무즈 해협에 추락은 했지만 격추 지점은 이란 영해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보다는 상업용 비행기보다 고도가 훨씬 높은 미국 정찰 드론을 이란이 격추시켰다는 것은 이란 공군 방어력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화가 난 두 남자가 평양에서 만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묻지를 대단한 계획을 세우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과 김정은은 좋은 관계는 아니지만 필요하면 뭉쳐서 미국에 대항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대통령이 긴급 파워를 써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를 팔도록 지시한 것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의회에서 계속 통과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친구면서 군 출신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도 이 법안들의 주도자입니다. 여론조사와는 상관없이 민주당이 모래에 머리를 틀어박은 타조로 남는 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분명하다고 미국에서도 활동했었던 피어스 몰건이 영국 신문에 글을 썼습니다. 텍사포니아 드리밍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미래는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 달려있다는 지적을 이코노미스트가 텍사포니아로 표현했습니다. 구글이 자체 태블릿 만들기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군 시설을 공습을 하라고 하고 마지막 거의 공습이 시행될 그쯤에 다시 철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바브라 스타 CNN의 국방부 특파원이 국방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하죠? 가끔 말을 안 들어요. 저는 똑같이 하는데 아마 바브라 스타 국방부 CNN 출입기자요. 특파원이 아니라 하는 말을 제가 대강 알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국방장관이 없는 나라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국방장관은 지난해 12월 달부터 말부터 없었고 인수인계하는 과정까지는 내가 있겠다 했는데 대통령이 나가라 했잖아요. 그 당시에 시리아에 군을 다 철군시킨다, 아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과 대통령이 의견이 맞질 않았고, 그 이전부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돈이 많이 드는데 주한미군 다 철수해야지 된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또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그렇게 될 경우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막아왔고, 결국은 충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통령의 제임스 마티스는 처음처럼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그가 인수인계하고 갈게요 했더니 아니야, 지금 당장 그만둬 해서 그만뒀던 제임스 마티스 이후에 이제 170일 훨씬 넘었죠. 그리고는 그 국방장관 대행조차 아들과 연관된, 또 와이프와 연관된 가정폭력 때문에 나 국방장관 되지 않겠다 하고 이제 인준청문회조차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어제 대통령이 이란에 공습을 해라 하고 명령을 내렸을 때는 존 볼튼 말을 많이 들었겠죠? 존 볼튼이 국가안보 보좌관이 되고 나서도 계속 이란의 정권 교체 같은 말을 노골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민간인으로 있으면서 팍스뉴스에 자주 출연했었을 때는 그런 말을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팍스뉴스에 존 볼튼이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 코수염이 싫다고, 나 저 사람 코수염 때문에 고용하지 않을 거야 하다가도 팍스에서 자꾸 강한 입맛에 맞는 말을 해주니까 고용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뉴욕타임스가 또 이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시시각각 모든 내용이 미국에서 다른 나라를 공습하는 내용까지도 금방 새어 나오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리얼타임이었어요. 그 디테일이 다 나오는 것이. 그리고 이제 그 같은 내용들이 뉴욕타임스를 통해서 그 보도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는가? 그 이유 자체는 이란이 미국에 드론을요, 그 정찰 드론을 격추시켰다. 이란 측에서는 아니 우리 해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격추시켰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사진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제 추락을 한 그런 미국 드론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란에서는 관계자들이 전부 손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미국의 드론 1억 3천만 달러나 되는 드론이에요. 이것을 격추시킨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다 하고 그 이란의 관계자가 그려준 지점을 보면은 격추 당시에는 이란 영해였고요. 그리고는 거기서 맞았으니까 이제 이란의 해군의 공격을 받은 거죠. 추락한 지점은 조금 더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다 끝난 일이니까 그 위험도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엔 항상 북한과 미국과의 대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아침에 오늘의 미국이 진행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단한 실수를 했다. 이란이. 두고 보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지 공격하지 않을지 곧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미국이 끝난 시점에는 이란이 의도적으로 했겠어. 나는 의도적으로 했다고 믿지 않는다. 대통령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바보 같은 이란의 그 군 관계자가 슈퍼바이저에게 말하지도 않고 슈퍼바이저의 허락도 없이 미국 드론에 발사를 해서 미국 1억 3천만 달러 드론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떨어지고 만 것이다. 이게 미국 대통령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녁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이란의 그 세 군데 레이더망 미사일 배러리가 있는 그곳을 공격하라고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막 보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 지도자들이 다 나와서 백악관에게 브리핑을 하라고 요구를 했었죠. 그리고는 뉴욕타임스가 미국의 전투기가 이미 하늘에 떴다 비행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캔슬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공습해라 하고는 캔슬을 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욕타임스 트럼프 대통령이 늘 가짜라고 얘기하는 과연 이 보도가 맞는 것인가 했는데 오늘 아침에 대통령이 다 얘기를 해주더군요. 그 보도가 다 맞는 것이었고, 그러면 왜 공습하기 10분 전에 공습 명령을 취소했는가? 대통령이 군 관계자에게 장군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습으로 얼마나 인명피해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그 장군이 150명 정도가 숨집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어떤 레이더 기지 같은 곳을 공습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트윗에 얘기한 것을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우린 드론 공격을 받았는데 1억 3천만 달러짜리 사람이 150명이나 숨져야지 된다면 그건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 인명피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취소를 했다. 그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는 게 미국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각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리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던가, 이 공격 명령을 미국에서 공습 명령을 내리고 나서 10분 전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런데 트럼프 시대에는 이것이 의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최대 압박 작전에는 그 의도. 대통령은 전쟁을 하기를 원치는 않는 사람이에요. 돈 많이 들어가는 장사를 하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선거 캠페인 할 때부터 계속
중동에서 모든 뭐 군인들을 빼온다던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었고요. 또 이 같은 일들이 이란과 정말 지금 긴장이죠. 이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 이란과 같이 핵 협상했던 것을 깨버림으로써 일방적으로 깨버리고는 이란이 핵 개발을 동결한다는 대가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풀어주고 했던 것을 다시 강하게 조이고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바마 시대에 캐시를 뭐 1,500만 달러 뭐 또 18억 달러를 캐시로도 18억 달러 캐시가 포함된 10억 100억 1,000억 500억 달러를 이란에 줬다라고 했는데 이거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이란 돈 돌려준 겁니다. 미국이 동결하고 있었던.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은 뭐 인명살상을 막기 위해서 내가 공습을 취소했다. 공습 명령을 내린 사람도 대통령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가. 오일 값은 뭐 올랐어요. 지금 뭐 증권 시장은 뭐 그나마 나아진 편인데 오일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뭐 5분의 1 정도가 거래가 되고 하니까 그러는 것이고 이란은 아무튼 그 사이에 뭐 며칠 안 있으면은 이달 말이 되면은 이란도 우리도 그러면 핵협상 계속 미국이 그렇게 깨버렸는데 지키면서 우라늄 농축도 제대로 못하고 비축량도 딱 예전에 했었던 그대로 약속할 때의 것을 지켜야지 될 이유가 뭐냐 하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에 우리가 공습을 할 것이다 하면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요. 전에도 이제 늘 오만을 통해서 이란과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죠. 통해서 우리가 공습을 할 건데 공습하기 전에 뭐 대화를 하기를 원하면 대화를 한번 해보고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란도 지금 최고 지도자가 다 결정을 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수프림 리더가요. 아야톨라 알리가 수프림 리더가 미국과 대화하기를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대화하려면 하고 말려면 우리가 공습할 거야. 아주 짧은 시간을 줬기 때문에 이럴 때 또 그럼 무서우니까 우리 대화하시죠. 하는 게 이란이라는 국가가 아닌 겁니다. 이란이라든가 북한 아니면 쿠바,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 내지는 협박이 다른 나라처럼 아주 수월하게 통하는 그런 나라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란과 미국과의 대치 상태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더군다나 이쪽에 미국이 만약에 이번에 공습을 했다면 어떠한 전투기가 날아가고 하는 이런 영해가 굉장히 말하자면 지상으로 말하면은 트래픽이 심한 비지 에어 트래픽이 있는 곳이라고 할까요? 전보 제트들이 마구 다니는 그런 곳들이에요. 특히 이제 뭐 카타르 에어라인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그래서 다 그쪽으로 비행기 방향을 돌리고 이런데 예전에 가만 생각해 보시면 1988년이라고 전문가들이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 미국의 전투기가 잘못해서 일반 비행기를 승객들이 타고 있는 비행기를 그때도 이란 에어라인이었어요. 이란 에어라인을 격추시켜서 290명 전원이 숨졌던 일이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비행사에서 다 그런 거 피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막대한 새로 스케줄을 잡아야지 되고 물류는 어떻게 됐으며 사람들의 비즈니스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혼돈들이 이 뒤에는 전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걸프 지역에서의 동맹국들도 이거는 안 된다. 서로 좀 억제해라. 라고 좀 잠잠히 해라. 하는 것을 계속 이제 양측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만만하게 들지를 않고 이 같은 긴장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는 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해라 하고는 10분 전에 공습하지 말아라 했는데 이것이 끝인지 끝이 아닌지 그 다음에 또다시 이란을 공습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릴지 이것도 주목이 되고요. 오늘 아침에 NPR 방송과
그 이란의 유엔 대사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미국과 이란과는 지금 뭐 국교가 수립되고 정상적으로 외교 관계가 잘 되고 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 대사가 이제 중간에 이란의 입장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미국이 이란에 하고 있는 행위는 딱 그 내목에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고 이 칼 내가 지금 눌러 마라 하는 그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것이 지금 완전히 벼랑 끝에 있는 건지 그냥 과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해봐, 뭐 공습한다고 하고 10분 뒤에 뭐 10분 전에 이렇게 한다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이것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그 중동과도 굉장한 긴장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살짝 그 북한 이슈에서 이란으로 관심을 그 돌리면서 이란과 미국 사이에 이 정도의 긴장감이 지금 확 그 커졌습니다. 잠시 뒤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을 다 그 보도하는 언론마다 다릅니다. 어찌 보면은 중국 언론이 가장 뭐 이번에는 좀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의 진보 언론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그 내용이 없었어도 여기에 이제 많은 것을 부여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미국의 경우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던가 하면은 또 구태여 이 내용을 좀 그 깎아내린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뭐 그게 원래부터 별거 아니었어라고 하는 것 같고 해서 제가 전해드리겠는데, 기본적인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진심이 어떤지는, 진심의 색깔이 뭐 보라색인지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빨갛게 이 두 나라의 우정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마음에 드십시오 하고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정상 간의 회담을 했을 때 뭐 주변 얘기라든가 파티가 어땠다, 멜라니아 트럼프의 옷이 아름다웠다, 이런 경우를 특별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잘 못 전해드리고 안 전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극진한 대접이다를 강조하는 것은 대접 이외에 어떤 그 구체적인 컨텐츠는 없었다. 그러나 때로는 상징이 중요할 수도 있다. 애매모호하죠?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의 많은 매체, 뭐 해외에서 전부 주목을 했었죠.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위원장과의 뭐 미팅 다 끝났고, 두 사람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명 같은 것은 발표하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 중국은 미국에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죠. 내가 있다. 너 노스코리아에 대해서 뭔가 결정적인 일을 해야지 된다던가 할 때는 분명히 우리 중국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나타낸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이에 노동신문을 좀 보고 있는데요. 노동신문에서 이제 사진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실었고, 제가 일단 그 헤드라인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국가를, 이제 끝났지만 우리 국가를 방문하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뭐 평양에 도착하는 사진이라든가, 그 회담을 하셨다. 시진핑 습근평이라고 하잖아요. 동지와 회담을 하셨다. 그리고 또 뭐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시었다. 예술 공연, 불패의 사회주의. 제가 미국 매체를 보니까 사회주의, 소셜리즘은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번역을 해야지 했는데, 불패의 사회주의라고 노동신문이 썼군요. 그리고 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셨다. 이 사진 한번 클릭해 볼까요? 어떤 사진이 나오는가? 지금 컴퓨터가 아니라 지금 휴대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검은색 차로 그 청사에 들어오고 있는데, 완전히 그냥 일렬로 동그랗게, 왜 가장자리가 있잖아요. 가장자리에, 양쪽 가장자리에 쭉 이제 당 간부들이겠죠. 전부 서서 환영하는 그런 사진을 실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저는 리설주 말하자면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가 한복을 입은 모습, 물론 공연할 때는 입었지만 입은 모습을 그다지 자주 본 것 같진 않은데 공항에 도착했었을 때는 뭐 그 현송월도 있었고요. 그 옆에 검은색 그 투피스 입었던데요. 그런데 뭐 김여정도 있었고 김영철도 있었고 다 있었고 이번에는 말씀드린 그 당 청사로 오는데 리설주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회색, 청색빛이 도는 회색 그 스커트에 아주 연한 그 한복을 입고 김정은 위원장의 옆에 있었고, 그리고요, 또 다른 사진을 6개를 실었는데, 노동신문이 실은 사진을 보면은, 역시 군 시찰은 당연히 했고요. 리설주는 한복을 입었고, 쭉 같이 다닙니다. 군 시찰할 때도 지금 그 북한과 중국의 퍼스트 레이디들이 남편들과 함께 그 시찰을 하는, 그리고 역시 당 간부들과 사진을 찍을 때도 군도 섞여 있습니다. 지금 군 간부도 몇 명입니까? 5명 정도가 섞여 있는데 군복을 입고, 여기도 역시 그 퍼스트 레이디들도 이런 자리에 퍼스트 레이디들이 함께 사진은 잘 안 찍는데 사진을 함께 찍는 그런 그 모습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제가 시사주간지 타임을 인용을 해서 전해드리겠는데, 미국의 그 리마인드를 시킨 거다. Invisible 그 소셜리즘이라고 했는데 불패의 사회주의 이렇게 번역을 했군요. 그 서커스 같은 것도 했었잖아요. 그 쇼 자체가 물론 불꽃놀이도 했고 뭐 아주 대규모 그 에어로빅도 보여줬고, 또 이제 플립 카드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맞겠네요. 시진핑 주석의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도 많이 했고요.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평양에서 25만 명 이상이 이제 오픈카를 타고 두 나라 지도자가 쭉 갈 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함성을 어찌나 지르든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오래 흘러서 그 함성이 익숙하지 않지만, 저도 학교 다닐 때는 너무너무 여름인데, 더운 여름인데 아프리카에서 누가 오건 어느 나라에서 누가 오건 미국에서 누가 오건 많이 동원됐었거든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이나 서서 있었는데 북한은 아직도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한국에서 남한에서 했었을 때보다 훨씬 마치 몇 년 동안 못 만났던 가장 반가운 엄마를 본다던가 아빠를 본다던가 할 때처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완전히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제 그제 인터뷰를 했었던 그 애나 파이필드 워싱턴 포스트의 베이징 지국장도 그렇고, 두 사람은 지금 완전히 서로 믿는 사이는 아니다 하면서도 대중 앞에서 보일 때는 우리는 관계가 좋다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내죠. 강조를 해서.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때 서로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인 퍼블릭에서는 항상 우리의 공조는 대단하고 우리 사이도 좋고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G20 정상회담이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거든요. 당연히 이제 시진핑이 지렛대로 삼아서 무역 전쟁에 있어서 이제 북한 문제는 결국은 처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언제나 기본은 외교에 있어서나 남녀가 옷을 입는 데 있어서나 변치 않습니다. 꼭 필요한 옷들이 있잖아요. 누드 컬러, 회색 이런 것만 있으면 아무리 아주 독특한 보라색이나 오렌지 색깔하고도 잘 어울리잖아요.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지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생각하지 않고는 문제가 풀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삼국이 이 문제를 푼다고요? 한국과 북한과 미국이요? 어림없는 얘기죠. 중국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문제가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본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금 보여준 것이고요. 디테일한 얘기는 없지만 중국의 미디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나라 지도자가 국제관계 이슈에 대해서 아주 시리어스하게 회담을 했고, 특히 한반도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이 너무 변덕스럽다. 그리고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우리는 미국과 회담을 하면서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많이 보였는데도 하는 것을 불만을 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뭐 올해 말까지는 그 인내심을 갖고 참는다고 했으니까라고 얘기를 하고, 중국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돕겠다. 우리의 능력 한도에서, 이 말을 중국의 그 국영 미디어는 글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경제 제재를 좀 중국이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중국의 한도 안에서라고 했으니까 경제 제재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것을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계획 같은 것은 당연히 예상했었던 것처럼 나오지 않았고요.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지금 조금 어찌 보면 초조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편안한 위치이기도 해요. 재선 때까지 그 북한과 회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1년 몇 개월이 남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며칠 전에 플로리다주의 오랜도에서 나 대선에 나갑니다 하고 선포할 때도 아주 좋은 딜이거나 아니면 뭐 공평한 딜이 아니라면은 구태여 뭐 딜을 안 해도 되고 서두를 필요가 없고 그런 말을 자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단 중국과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여기까지만 보여준 것이고, 더 어디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지금 뭐 예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만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도 뭐 또 중국조차도 원치 않는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같은 것을 미국과 사이가 더 안 좋아졌을 때 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어제처럼 이란을 공습해라 명령을 대통령 군 통수권자가 내려놓고, 그리고는 공습하기 뭐 전투기도 다 뜨고 있는데 10분 전에 그러지 말아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많이 숨져. 가만 생각은 그 전에 했어야죠. 그렇게 하는 이 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 예측 불가능한 이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엊그제 제가 시사주간지 타임과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그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시사주간지 타임에 그 기자 3명하고 편집인까지 다 들어갔거든요. 요즘에는 미국 매체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인터뷰를 할 때 팍스를 제외하거든요. 뭐 팍스는 뭐 예를 들어 션 해니티와 1대1로 인터뷰하고 하잖아요. 많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녹음을 꼭 합니다. 녹음을 하고 이 말은 녹음은 했어도 얘기해주지 말아주세요 하는 것은 또 약속을 지켜요. 언론사는 약속을 지키는데 그것을 대통령이 어기고 얘기를 했을 때, 또 그 얘기가 녹음된 것과 다를 때, 그때는 이제 언론사도 그런 것을 또 공개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번에 이 시사주간지 타임과 인터뷰를 하면서도 로버트 멀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쭉 얘기를 하고, 이제 큰 줄기는 2020년도 민주당 쪽에서의 어떤 후보들 이런 관련 인터뷰를 쭉 하면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하더니 내가 이 레러를 보여주겠어. 김정은에게 어제 받은 레러야. 이제 이 시사주간지 이 보도 자체는 17일에 됐었던 거거든요. 해서 이제 그 시사주간지 타임은 레코딩 하던 것을 멈추고 이 아름다운 레러 하면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미국 대통령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과의 관계도 그렇고 뭐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 간단치 않다 하는 그런 분위기요. 말하는 것보다도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치가 않으니까 이게 좀 항상 긴장을 해야지 된다 하는, 그것을 아주 즐겁게 행정부 내에서는 예측 불가능함이라고, 정말 미친 전략이라고 즐길지는 모르지만, 그 같은 미친 전략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정말로 얘기하지 못했던, 아무도 원치 않는 사태를 가지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좀 두려워지는 거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내용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요? 이코노미스트가 텍사포니아 드리밍, 캘리포니아 드리밍, 라라라라라 바로 이제 노래 이면서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국의 미래는 이 두 개의 아주 큰 주가 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텍사스와 캘리포니아는
지금으로서는 비슷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부르고 있는가? 이 방송을 특히 이제 그 미국에서 듣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뭐 들어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아무튼 한번 그 비교를 해보세요. 정말로 지금 실제의 미국은 텍사스와 캘리포니아가 보여준다. 워싱턴은 뭐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하니까 큰 그 정치적인 그 선택 같은 것도 이 두 군데를 보면은 된다는 얘기인데 뭐 크죠. 인구가 아주 그 많고 그리고 중요한 주이고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텍사스는 세금이 낮잖아요. 텍사스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신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규제도 적고 뭐 대표적인 공화당주라고 볼 수 있죠. 그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주는 대표적인 민주당주이기 때문에 세금도 높고 또 규제도 많고 기후변화 같은 것을 완전히 아주 이거는 잡아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면요. 인구로 보면 땅도 크지만 캘리포니아나 텍사스나 다요. 미국 사람 5명 가운데 1명은 텍사스이거나 아니면 캘리포니아가 내 고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2050년이 되면은 미국 사람 4명 가운데 1명이 제 고향은 캘리포니아예요. 텍사스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지금 뭐 캘리포니아가 뭐 4천만 명 넘고 하니까요. 지난 20년 동안 이 두 개 주가 미국에서 만들어낸 일자리의 3분의 1을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경제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의 어떠한 한 주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텍사스가 캘리포니아주의 경제 규모보다 더 큽니다. 10번째로 큰 곳이에요. 나라로 따진다 하더라도 세계의 뭐 수백 개 나라 중에서요. 캘리포니아주는 더하죠. 경제 규모로 보면은 5번째 국가입니다. 독일 바로 다음이에요. 그리고 공통점이 있다면 텍사스나 캘리포니아주나 히스패닉계가 굉장히 많아서 인구의 뭐 한 40% 정도는 텍사스나 캘리포니아주가 히스패닉이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따지면은 뭐 2배 정도 되네요. 전국 평균에. 뭐 캘리포니아주는 이제 뭐 이미 와이트 뭐 소수가 돼서 2000년부터 그랬죠. 그리고 텍사스는 2005년부터 뭐 이런 것은 공통점이기는 합니다만은 뭐 사람들 생활이라든가 성향은 굉장히 달라서 먹는 것도 다르잖아요. 캘리포니아주는 요즘 뭐 퀴노아 안 드시는 분 계세요? 퀴노아 뭐 따지고 보면 뭐 좁쌀이나 뭐 퀴노아나 다 그 지역에서 나는 것 먹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퀴노아 버거를 먹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유행이요. 트렌디한 음식이 그렇고 그러나 텍사스에서는 아주 그 소고기 가슴살을 지글지글 바베큐에 구워서 그 카우보이 모자 쓰고 카우보이 부츠 신고 이렇게 다르기는 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인컴 텍스 4개 하잖아요. 주 뭐 탑 그 레이시 13%고 텍사스는 그 주 인컴 텍스가 없고 텍사스는 환경 규제가 없는데 캘리포니아주는 환경 규제를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산업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주이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영국의 그 매체 이코노미스트가 텍사스가 캘리포니아주의 10대였었던 때와 같다. 티네이지 캘리포니아와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텍사스가 땅은 넓지만 인구 숫자를 따지면 캘리포니아주의 1980년대 말 이 골든 스테이트예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때는요. 캘리포니아주도 세금도 낮게 잡았고 공화당주였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번 중간선거로 공화당의 아성이었던 뭐 14선이나 했었던 의원도 공화당 의원이 그 자리를 민주당에 내주고 말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캘리포니아도 공화당주였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는 텍사스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슨 뭐 낙태라든가 뭐 이런 문제 등등 이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굉장히 그 산업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뭐 바라바라 하면서도 캘리포니아가 정말 문제가 있잖아요. 홈리스 문제를 지금 풀지 못하고 있고 실업률도 전국 평균보다 아주 높고 또 캘리포니아주도
그 수입 격차가 심해요. 진보 그 주인데도 불구하고 뭐 프로그레시브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뭐 가난한 사람의 가난을 뭐 나라도 구제 못한다고 하더니 주도 규제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더군다나 이제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인분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많으신데요. 캘리포니아가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집을 짓기가 힘듭니다. 집 한 채 파실 때 여러분들 그 디스클로저 폼 보면은 너무 많은 것을 다 알려주고 뭐 해야 되고 아무튼 규제가 많아요. 뭐 상업용 거래도 그렇고 비즈니스 거래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집을 짓는 것도 홈리스 피플이 이렇게 많은 것도 규제가 심하니까 그에 따라서 기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아지고 그래서 집값이 더 비싼 것이고 텍사스는 그런 것이 없고 또 인구도 좀 덜하고 하니까 집값이 싼 것이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집값 비싼 데를 좋아하겠어요? 싼 데를 좋아하겠어요? 텍스도 낮고 하니까 요즘에 이제 텍사스 쪽으로 조금 옮겨가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딱 그 나라별로 그 주에서만 볼 수가 봐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뭐 캘리포니아, 미국 바깥까지 나가야 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아 기후변화는 무슨 기후변화가 가짜잖아, 혹스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무슨 뭐 그런 게 기후변화가 없다고 뭐 그렇게 믿는 사람을 뭐 에너지부 장관으로 탁탁 두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된다 하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텍사스의 규제 완화는 또 그런 대로 괜찮고 또 텍사스가 살만한 곳인 거 이유는 미국에서 가장 큰 오일을 생산하는 주 때문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포커스를 두면 어떤 때는 너무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주는 교육을 많이 받은 이민자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는 그 아이디어라든가 그 탤런트 반짝반짝하는 것을 다 받아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우버, 넷플릭스 같은 곳이 다 여기 본사가 있으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빅 벤처가 큰 그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헐리우드 스튜디오도 이곳에 있고 조지아주 지금 애틀란타에서 라디오 코리아를 통해서 라디오 서울 방송에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데 그 조지아주에서 낙태다 하면서 아주 그 심각하게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나가니까 아이 심장박동 소리만 나면 산모가 임신한 줄 느끼지 못할 때도 낙태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헐리우드 스튜디오들이 그렇다면 난 조지아 거기 가서 안 찍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섞여야지 된다. 미국 사람들은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주에서 양측에서 배울 것이 있다. 연방 정부가 지금 뭐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법안도 제대로 못 내고 있을 때 투 메가 스테이츠에서 좋은 점들을 잘 살려서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텍사스처럼 좀 프렌들리하게 하고 그러나 캘리포니아처럼 많은 그 기회를 주고 또 교육도 잘 시키고 환경도 보호하고 또 좋은 대학교도 많잖아요. 캘리포니아에 뭐 스탠포드, 버클리, UC, 뭐 USC 등등 좀 섞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요 며칠 사이에 길에 사람이 많이 줄어든 거 못 느끼세요?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한인들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지지를 했습니다. 뭐 보수적인 이슈라고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대통령 되기 전에 많이 믿고 뭐 기도하고 그러는 그러는 유형의 사람은 아니었고요. 이제 표다지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요즘 스몰 비즈니스를 하신다면은 손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사실은 그게 시행하기 어렵거든요. 그 이민 세관 단속국에 인원도 있어야지 되고 비용도 있어야지 되고 로컬 경찰이 협조도 해야지 되고 법에도 따라야지 되고 하는데 어떻게 뭐 1,100만 명이 되는 불법 체류자를 그 가운데서도 뭐 100만 명 우선으로 콕 찍어서 한다는데 쉽게 잡아내고 내보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밖에 나오기 싫은 겁니다.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다들. 안 나와서 늘 그 사람들이 뭔가를 이득만 받아간다고 싫어한다고 얘기하셨던 분들 바로 그분들이 스몰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다면 특히 다운타운 쪽에서 뭐 작은 식당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그 히스패닉을 욕하셨다면 그 욕하신 것을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돈을 벌어서 세금을 냈고 여러분 장사하시는데 와서 돈 주고 밥 사 먹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린지 그레이엄 의원과 그 숨진 존 맥케인 상원의원 두 사람 다 공화당인데 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군 장비를 파는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을 많이 받아왔었었는데 그 린지 그레이엄이 대통령의 친기이기도 한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공화당 의원이 이제 주도를 해서 여러 가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22개 다른 그 결의안 를 만들어서 3개가 일단 통과가 됐거든요. 그 결의안이 대통령이 비상사태 때 쓸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발동을 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자말 카쇼기라는 그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를 살해했다라는 결론이 나온 뒤에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또 옆에 나라도 조금 있어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츠. 근데 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목표인 거죠. 81억 달러 무기를 팔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막아보려고 의회 공화당에서 일단 통과가 됐고 또 다른 법안도 마련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하겠죠. 그 부분은 그렇고 피어스 몰건이라고 예전에 레리 킹이 그 자리를 물러나서 조금 하다가 이제 다시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으로 돌아갔는데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 플로리다주에서 재선 캠페인 하는 것 보니까 그 열기를 보니까 당선되겠더라. 그리고 더군다나 Real Clear Politics라는 여론조사 시사주간지 타임이 하는 여론조사예요. 대통령 선출 바로 전날 대통령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사람이 37.5%였는데 이번에 같은 매체가 조사를 했더니 43.8%가 호감이더라. 그러면 늘어난 거잖아요. 호감도가. 그렇게 볼 때는 요즘은 나오는 많은 여론조사와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된다. 민주당이 저렇게 타조처럼 모래에 코를 확 박고 있으니까요. 그의 표현입니다. 제가 구글이 태블릿 만든다고 몇 년 동안 노력하더니 이제 포기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생각난 게 있습니다. 물론 추구할 땐 추구하고 적응할 땐 적응하고 포기할 땐 포기하고 그냥 포기한 건 아니고요.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삼성과 합작을 한대요. 강희신이었습니다.